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차가운 강물에 뛰어드는 순간 뒤통수를 내려친 둔탁한 충격, 그리고 깨어났을 때 마주한 그 차가운 눈빛. 만약 그때 제가 알았다면, 아니, 설령 알았다 해도 저는 똑같이 물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서준. 조선을 살았던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그 밤 이전까지는요. 정월 대보름이 지난 일은 봄밤이었습니다. 휴, 한양까지는 아직 이틀은 더 걸리겠군. 저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10년을 준비한 과거 시험. 이번엔 꼭 붙어야 했죠. 바삭바삭 말린 어포를 씹으며 내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으악,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사람 소리다. 달빛 아래 강물을 보는 순간 한 여인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도포를 벗어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워. 정월의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금만 더. 필사적으로 헤엄쳐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 잡으세요. 여인의 손이 제 손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강도까지만. 젖은 옷이 몸을 끌어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불가로 가셔야 합니다. 얼어 죽겠어요. 여인을 부축해 모닥불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물에. 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건가?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저는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퍽!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빛나다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 미안합니다, 선비님.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왜 뒤통수를 맞았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제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사실도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목가구, 비단 이불, 넓은 정원. 이건 양반집 사랑채잖아.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찰랑. 뭐야? 손목과 발목이 얇은 비단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구한 그 여인.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한 머리,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눈빛. 정신 차리셨군요. 당신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왜 절 묶어놓은 겁니까? 목소리를 낮추시죠. 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밖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집입니다. 집. 정확히는 제 남편 집이었죠. 여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잠깐 남편이라뇨?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여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선비님이 제 남편이 되셔야 하니까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인은 진지했습니다. 아주 진지했죠. 선비님은 이제부터 제 남편입니다. 정확히는 남편 행세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장 풀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왜입니까? 풀어드리면 도망치실 테니까요. 당연히 도망칩니다. 이게 무슨 미친. 도망치시면. 여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과부인 제 방에서 남자가 발견되었다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선시대 과부와 남자가 한 방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네. 간통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당신을 구해줬잖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여인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과부 집에 멀쩡한 남자가 묶여 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오히려 선비님이 먼저 덤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재산을. 과부는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며 모든 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일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척 하려는 겁니까? 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친척들도 함부로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날 고른 겁니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인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선비님이 제 계획에 딱 맞았을 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물에 빠진 것도 제가 구해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잠깐. 그럼 물에 빠진 것도 일부러.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이 구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선비님 같은 분은. 여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덫. 그리고 저는 그 덫에 걸린 먹잇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 행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시겠습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겁니까? 여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년. 1년이면 친척들도 포기할 겁니다. 말도 안.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쉬시죠. 잠깐. 네. 제 이름도 모르잖습니까? 여인이 멈춰섰습니다. 맞네요. 김서준입니다. 서준날이.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은채입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똑똑똑. 날이 아침 식사 드시지요. 하인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 꿈이 아니구나. 비단끈은 풀려 있었지만 방문 밖에 하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들어오너라. 하인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리께서 언제 돌아오셨는지, 내가 왜 너에게 보고를 해야 하느냐?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여보, 은채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여보라니까요. 아, 여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하인들이 보고 있어요. 주위를 보니 정말로 하인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날이 갑자기 한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춘식이입니다. 춘식? 누구지? 당황한 제 모습을 본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날이, 정말 날이 맞으십니까? 그럼요. 하지만 나리는 왼쪽 눈 밑에 점이, 은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점 빼냈잖아요. 춘씨가 잊었어? 그러셨습니까? 노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러다 들통나겠습니다. 들통나면 안 됩니다. 은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들통나는 순간 우린 둘 다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기를 더 잘하셔야죠. 은채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남편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걸 다 외우라고요? 3일 안에요. 3일. 친척들이 곧 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취향, 버릇, 말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걸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형님 계십니까? 큰 목소리와 함께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 완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 맞으십니까? 하지만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병이 들어 잠시 요양을 갔던 것뿐이다. 증거,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막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겠느냐? 헛소문이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시죠. 둘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형님만 아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은채 둘 다 끝입니다. 좋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거라. 셋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10살 때 잃어버린 게 뭡니까? 10살 때? 잠깐. 머릿속으로 빠르게 책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강아지였어. 강아지 백구다. 셋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가 이어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결혼할 때 입었던 옷 색깔은? 결혼식? 파란색 도포에 옥색 두루마기. 파란색 도포였다. 둘째가 혀를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큰형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 아버님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뭡니까?
이건, 이건 책에 없었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대답을 못하면. 그때, 당연히 생선이지. 은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생선 알러지가 있으셨잖아요. 아,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수님이 대신 대답하시는군요. 제가 깜빡했을 뿐입니다. 깜빡요? 요양가 있느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큰형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을 피하면 의심받는다. 뭘 그리 쳐다보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큰형이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고 저는 그제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다시 올 겁니다. 다시요? 네. 더 확실한 증거를 들고요. 대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합니까? 계속요. 은채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들킬 때까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바람 소리만 들렸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과거 시험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제 인생의 기회를 놓쳤죠.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는 거지? 이상했습니다. 도망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똑, 나리, 주무십니까?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은채가 술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오셔서 그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은채가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둘이서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나리, 네, 후회하십니까? 은채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됩니다. 왜요? 글쎄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가엾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렇게 말해주셔서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혼자였거든요. 남편이 죽고 친척들이 몰려오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은채님, 제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제가 있잖습니까? 은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억지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와라, 사기꾼, 친척들이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관아 사또님을 모셨다. 뒤에는 관복을 입은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김서준, 사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 놈이 죽은 자를 사칭한 죄인이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완벽하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은채는 둘 다 끝입니다. 사또님, 은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라뇨? 형님의 무덤을 파헤쳤다. 뭐라고요?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 이자는 가짜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당장 잡아라. 잠깐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짓거릴 것 없다. 끌고 가거라. 관노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은채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죽은 사람 사칭한 놈이래. 간통한 거 아냐? 과부가 남자를 들였다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김서준,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끝이고 부인해도 끝이었으니까요.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은채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무슨 대답을...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뭐라고?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칭도 아닙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 사람은... 은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뇨? 사또가 물었습니다. 1년 전 제가 강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이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은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남편 행세를 해달라고요. 뭐라고?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은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친척들이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일, 과부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빼앗길 뻔한 일, 그리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이 필사적인 방법을 그래서 선비님께 부탁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만 도와달라고요. 사또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뭐라 하겠느냐? 당연히 벌을 주셔야죠.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사칭했습니다. 재산을 차지하려 한 겁니다. 그래.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요?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시신을 무단으로 파헤친 것도 죄가 아니더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빼돌린 재산 목록이 여기 다 있구나. 어떻게... 누군가 고발했다. 사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했느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채와 함께 증거를 모았었습니다. 친척들이 빼돌린 재산, 협박했던 증인들, 모든 걸 정리해서 관아에 제출했죠. 좋다. 사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척들은 재산 횡령죄로 처벌한다. 사또님, 그리고 과부 정은채.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또님. 남편 사칭 방조죄는 인정하나 사또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끝낸다. 감사합니다. 은채가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준. 제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너는 석방한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명을 구했고 부당한 처사를 막으려 했으니 죄라 할 수 없다. 사또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척들이 소리쳤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판결은 끝났다. 물러가거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은채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죠. 끝났네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떠나실 거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날이, 네, 정말 아무 책임도 안 지실 겁니까?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말.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임이라뇨?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은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처음 하신 말씀이랑 똑같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은채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협박이었고, 지금은 제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아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시험은 이미 끝났고 벼슬의 꿈도 사라졌죠.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엔 진짜로 해야 합니다. 진짜요? 네. 가짜 남편이 아니라 제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동반자로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은채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장부를 정리하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날이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올해 수확이 작년보다 2배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나리께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셔서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책만 읽던 선비에서 이제는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수고하셨어요. 은채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벼슬의 꿈은 포기했지만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됩니다. 왜요? 여기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리, 이제 서준이라고 부르세요. 서준님, 님도 빼고요. 그럼 우린 이제 진짜 부부잖습니까? 은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서준, 네, 은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짜였던 관계는 점점 진짜가 되어갔죠. 나리,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당을 세워주십시오. 서당을요? 네, 나리처럼 글을 아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당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서당이 생겼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은 못했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글 공부 다 했어요. 정말? 보자. 아들의 글씨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잘했구나. 아버지처럼 선비가 될래요. 그래. 은채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밥 먹어요, 서준. 네, 지금 갑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서둘러라. 물을 길어와.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죠. 은채. 저는 집으로 달렸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당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리, 위험합니다. 아들이 안에 있어. 연기가 폐를 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에 아들이 웅크리고 있었죠.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아버지가 왔다.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화르르릉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준, 은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천장 기둥이 제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쾅! 기둥이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크!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나리,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기둥을 들어 올리고 저를 끌어냈죠. 정신 차리세요. 은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은채,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요. 아들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당신이 구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의원님, 빨리요.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상이 심합니다. 고칠 수 있죠? 은채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날 밤 강가를, 물에 빠진 은채를 구하던 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또 물에 뛰어들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죠. 살았구나. 서준, 은채가 달려왔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네. 얼마나 잤습니까? 3일이요. 은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습니까? 바보. 은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하긴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들을 구해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은채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복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제자들, 심지어 옛날 친척들까지도요. 날이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리가 없으면 우리 마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낯선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김서준 선비님 계십니까? 제가 김서준입니다만 관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조정에서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의 업적이 알려져 조정에서 벼슬을 내리십니다. 벼슬을 저에게요? 네. 한양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벼슬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것이 이제야 제 앞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이 제 인생 전체를 결정할 거라는 걸.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관리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준,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가세요. 뭐라고요? 벼슬을 하세요. 당신의 꿈이잖아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은채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큰 일을 하는 게 저도 기뻐요. 은채. 하지만 은채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벼슬과 가족, 꿈과 현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버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안 자고 있니? 아버지도 안 주무시잖아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양 가세요? 글쎄다. 가지 마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 무서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이 한양 가신다면서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셔야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 조정에 가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 더 큰 일 하시는 게 저희에게도 자랑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관리가 다시 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채와 아들도 제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네. 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벼슬을 거절하신다고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저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이 여기 있고, 제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여기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큰 꿈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실망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관리가 떠나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셔서. 은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저는 은채를 안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아들도 달려와 안겼죠. 아버지, 셋이서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서당은 더 커졌고 마을은 더 번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채와 함께 집안을 돌봤죠. 어느 날 저녁 은채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무엇을요? 벼슬 거절한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도요. 정말요? 네. 저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후회 없습니다. 왜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은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전혀 달라졌겠죠. 과거 시험에 붙어 벼슬길에 올라 출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만큼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 하나 구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한 건 그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도 저를 구했습니다. 서로를 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해졌습니다.